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서도 경기 불황을 예상하고 지갑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시인했으며 경제 정책도 그에 발맞춰서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여파는 부동산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부자들도 집을 안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GTX 확장 발표에 따른 부동산의 영향 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뭔가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기 마련인데 이쯤에는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건 그만큼 포장도 하기 어려울이 많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수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수출에 비해서. 또 체감 경기가 또 상반기에는 나쁠 것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부진하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소매 가격을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그걸 또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소득은 제자리니까 돈 쓰는 걸 줄이게 됩니다. 외식도 일주일에 한 번 할 거 2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줄이듯이 모든 소비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22년 4.1%였고 2023년은 1.8%로 확 줄었습니다. 올해는 1.9%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마저 낮출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고요.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서 내수 부분과 이 수출 부분이 양극화될 수. 결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빚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가계대출 이자 비용을 보면 연평균 247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18% 넘게 1년 사이에 급등한 걸로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 결국은 모든 요인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폭등으로 많은 대출이 그동안 필요했었고 그 이자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 역시 집을 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즘 부동산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런 겁니다. 부자들도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GTX 띄우기 요즘의 부동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과 선거 공약이라는 이 정치공학적인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부비TV도 그래서 요즘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정치적인 색은 쫙 빼고 투명하게 부동산만을 바라보면서 분석하겠습니다. GTX 1기와 2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어쩌면 내 집 마련 시기와 부동산 방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GTX 1기에 비해서 GTX 2기는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면 GTX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이것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기 노선은 2011년 국책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A 노선 중에 일부만 먼저 개통될 예정이고 이게 다 완료되려면 2030년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도 계속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언제 다 될지 모릅니다. 대략 20년 걸려서 겨우 완성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GTX 2기가 발표됐습니다. GTX D2F 노선인데 충남 아산도 가고 강원도 원주도 갑니다. 뭐 이 정도면 충청도하고 강원도까지 수도권이라고 불러도 될 지경입니다.
굳이 서울에 비싼 돈 주고 집을 안 사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저기 물 좋고 공기 좋고 집값 무진장 싸고 고라니가 베란다 위로 막 뛰어다니고 밤에는 CCTV 대신 올빼미가 내 집을 지켜주는데 집값이 이렇게 저렴한 저기 논두렁 한가운데 있는 나홀로 아파트 60평짜리 사서 인테리어 금태 쫙쫙 둘러가면서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아침에 GTX 타고 서울로 출근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그럴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이 다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두 번째,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너무 먼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GTX 호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능수능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또 한참 후에 착공이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한참 후에 개통이 되기까지 대략 한 20년 요 정도는 잡아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는 관련 지역의 집값이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또 잠잠하다면 힘이 쭉쭉 빠지면서 집값도 같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셔야 한다.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GTX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는 언론들의 기사 내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공통된 특징. 일단 바람잡이를 하고 당장 지방의 아파트를 투자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기사 말미에는 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산건설 분양 중, 대우건설 분양에 나섰다. 또는 삼성물산 일반 분양, DL건설 청약일정 소화. 또 제가 민감하게 군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DL ENC 분양에 나섰다. 제일건설 흥행에 성공했다. 삼성물산 SK 에코플랜트 코오롱 글로벌 GTX 개발의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참 친절하게도 GTX 수혜가 예상되는 곳들을 언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받으러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막 생깁니다. 지금의 GTX 2기 발표를 바라본다면 다분히 지방의 집값 하락을 막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에서 지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약간의 무리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보다 지방은 미분양 문제와 더불어서 집값 하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두 다 서울 아파트에 신경을 쓰고 서울 아파트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마저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방은 어딜 가든 다 초토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뭔가 지방에도 부동산 이슈가 필요할 테고 일단 개발 계획부터 던져놔 본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GTX 호재 중에 하나인 평택을 보면 실거래가가 올랐다기보다는 호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막 가격이 확확 뛴 게 아니고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그 집값이 올랐다는 것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떠들썩하지만 당장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주인들의 가슴에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간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띄우기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상황은 부동산 추가 하락을 막는 용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띄우기와 부동산 추가 하락을 막는 용도 얼핏 보면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약간은 다릅니다. 부동산 띄우기는 매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면 부동산 추가 하락을 막는 거는 매도자들에게 희망을 줘서 싸게 팔지 못하게, 그러니까 집을 비싸게 팔게 하면서 내 집이 좀 가격이 올랐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또 가격을 방어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매도자, 매수자의 가격 합의점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거래량은 점점 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시기상 부동산 비수기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2월달 설 연휴가 끝난다면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면 좀 더 뚜렷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정, 설날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거래량이 늘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쪼그라든다면 부동산 상황이 당분간 계속 안 좋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자들마저 소비를 줄이는 그런 경제 상황,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꾸준히 지켜보고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